안녕하세요. 영어를 사랑하는 초등교사 아뚜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영어 전담을 새로 맡게 되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작년 1년 동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상대로 영어 전담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1년 동안 쌓은 여러 노하우와 자료들을 아낌없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교실, 영어 교과서 구성, 사시별 흐름, 추천하는 활동, 마지막으로 교실 영어까지 모두 말씀드리도록 할 거니까 끝까지 열심히 봐주세요. 첫 번째 이제 영어 교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꾸몄는데요. 교실 앞을 보시면 맨 위에 날짜, 그리고 단원, 그리고 차시, 학습 목표, 학습 활동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석은 아이스크림 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직접 코팅하고 뒤에 자석을 붙여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 다음 영어 교실 뒤편을 보겠습니다. 맨 가운데에는 Welcome to English Class 해서 가랜드를 붙였고요. 나머지 공간에는 영어 명언과 교과서에 나오는 영어 표현과 관련된 활동지들을 붙여두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아이들 작품으로 꾸미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영어 교과서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출판사별로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대교 이재근 출판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1차 시는 단원 도입이자 듣기 영역과 관련된 차시입니다. 2차 시는 말하기고요. 3차 시는 읽기 쓰기, 4차 시는 읽기, 5차 시는 쓰기, 그리고 6차 시는 프로젝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은 시간을 표시하실 때 우리 주간학습 안내를 보통 사용하셔서 시간표를 구성하시잖아요. 그러면 전담 선생님들은 도대체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바로 이 진도표라는 것입니다. 이 진도표에서 왼쪽 칸에는 이렇게 반을 쓰시면 되고 오른쪽에는 가르치실 차시를 써주시면 돼요. 전담을 하다 보면은 여러 반의 차시가 헷갈릴 때도 있기 때문에 꼭 이 진도표를 사용하셔서 수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차시별 활동을 안내 드릴 건데 여러분 영어 교과의 장점은 이 6차시 차시의 흐름이 단원마다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차시별 흐름을 잘 짜두시면 앞으로 수업을 구성하실 때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실게요. 1차시 듣기 영역에서는 이제 단원을 새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어장을 배부하고 단어 표현 PPT를 공부한 다음에 교과서를 하고 게임을 했습니다. 2차시 말하기 영역에서는 단어 표현을 복습하는 PPT를 공부하고 교과서를 한 다음에 단어를 쓰는 시간을 가졌고 게임을 했습니다. 3차시 읽기 쓰기 영역에서는 단어 시험을 봤고요. 교과서를 한 다음에 역할놀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차시 읽기 영역에서는 교과서를 하고 스피드 리딩이라는 읽기 게임을 한 다음에 역할놀이를 했고요. 5차시 쓰기 영역에서는 교과서를 한 다음에 프로젝트 계획을 모든 별로 A4 용지에 세웠고요. 게임을 했습니다. 6차시 프로젝트 시간에는 교과서를 한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2절지에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별로 차시를 살펴보면서 자세히 활동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1차시 듣기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긴 단어장을 배부했습니다. 단어장 보시면 지금 단어랑 주요 표현들이 나와 있죠? 단원별로 주로 10개로 단어를 저는 추렸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단어 표현이 나와 있는 PPT를 공부했습니다. 단어를 공부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영어와 한글 뜻을 함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엔 아이들이 영어 단어만 보고 뜻을 말하게 했고 마지막으로는 뜻을 보고 영어를 말하게끔 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단어를 익힐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엔 교과서 활동을 합니다. Look and listen, listen and repeat,
listen and do 순서대로 했고, 게임은 교과서 게임이 저희 그 교실 상황에 안 맞을 경우도 있어서 따로 준비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2차 시 말하기 영역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역시 교과서 나가기 전에 단어 표현을 복습하는 PPT를 했는데요. 아까 말한 PPT보단 좀 더 간소화된 간단한 PPT입니다. 이렇게 단어를 한 번씩 읽어보고 난 다음에는 교과서 활동을 했는데요. 똑같이 look and say, sing, sing, talk, talk 순서대로 했고, 이제 게임도 역시 따로 준비한 게임을 했는데, 게임을 하기 전에 단어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선 시간에 1차 시 때 단어장을 나눠줬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 단어장을 꺼내서 10가지 단어에 대해서 영어로 2번, 뜻은 1번 적도록 하고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단어 시험 보는 시간이 있는데, 아이들 보고 따로 단어를 쓰라 하면 안 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함께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차 시 읽기 쓰기 영역입니다. 이제는 단어 시험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 10가지 단어에 대한 시험을 봤고요. 다 보고 난 다음에는 짝꿍과 바꿔서 채점을 한 다음에 몇 개 맞췄는지 손을 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교과서 활동 read and talk, read and write를 했고, 교과서에는 없는 활동인데 저는 역할놀이라는 거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정말 좋아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역할놀이 대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대본은요, 앞서 있었던 1차 시의 look and listen 아니면 2차 시에 있었던 look and say를 바탕으로 만들었고요. 대본을 나눠준 다음에 CD를 틀어줘서 빈칸을 채우게끔 하고, 아이들 보고 역할을 나누고 소품을 만들고 연습하는 단계까지 이번 시간에 할 활동입니다.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제가 직접 소품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4차 시 읽기 영역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교과서 본문이 나와 있죠? 저는 이 본문을 보통 3번 정도 듣고 읽었었는데, 첫 번째는 전체 본문을 한번 쭉 들려줬고요. 두 번째로는 한 문장씩 따라 읽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해석을 했고, 세 번째 들을 때에는 전체 본문을 쭉 따라 읽게끔 했습니다. 교과서를 한 다음에는 스피드 리딩이라는 읽기 게임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까랑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 번호가 생겼습니다. 스피드 리딩은요, 이렇게 문장마다 차례대로 1, 2, 3, 4 번호를 나누고요. 모둠 안에서 번호 담당을 정합니다. 너가 1번 읽을래? 나는 2번 읽을게.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아이들이 이제 문장을 읽는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체 본문을 읽은 모둠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앞에 교과서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 번호에 해당되는 문장을 읽습니다. 1, 2, 3, 4 다시 1, 2, 3, 4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문장의 마지막 문장을 딱 읽었을 때 교사가 타이머를 재서 각 모둠이 몇 초 안에 이 본문을 다 읽었는지 칠판에 적는 겁니다. 가장 적은 초수를 기록한 모둠이 승리하겠죠. 저는 이렇게 스피드 리딩 순서, 초수 순서를 기준으로 역할놀이 순서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스피드 리딩을 다 한 다음에는 저번 시간에 준비한 역할놀이를 하면 됩니다. 이 대본이었죠. 자, 이제 5차시 쓰기 영역입니다. 5차시 쓰기 영역은 교과서를 먼저 나가는데요. 교과서에 보면은 B 부분에 이제 A를 참고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도 많고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렇게 참고 자료를 항상 줬었습니다. 아이들이 참고할 수 있는 단어들을 줬더니 아이들이 훨씬 수월하게 쓰기 활동을 할 수 있었고요. 쓰기 게임도 따로 준비한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프로젝트 계획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6차시 설명을 드리고 나서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6차시 마지막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리뷰 파트를 얼른 마치고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프로젝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2절지에 아이들이 이제 준비물은 2절지 태블릿, 색칠 도구가 되겠고요. 주제는 이번 단원에서 배운 표현과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주제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별로 이렇게 종이에 자기 구역을 나누어서 필요한 그림을 그리고 필요한 영어 단어를 태블릿으로 찾고 색칠 도구로 꾸미면 되는데요. 자세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주제로는 나라를 하나 정해서 그 나라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쓸 수 있는 표현으로는 Do you know anything about sushi? It's Japanese food. 아니면 Do you know anything about 벚꽃? It's Japanese flower.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필요한 그림들을 그리면 됩니다.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프로젝트 부분을 참고해서 제가 직접 아이들에게 제시를 했고요. 칠판에 이렇게 예시도 보여주면 아이들이 곧잘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5차 시에는 A4 용지에 간단히 모든끼리 계획을 세우고 6차 시에서는 태블릿과 색칠 도구를 들고 와서 본격적으로 2절지에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추천하는 게임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게임을 따로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영역과 관련된 게임이 있긴 하지만 꼭 그 영역에 맞춘 게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듣기 영역과 관련된 게임을 추천해 드릴게요. 게임의 이름은 보케버리 송이라는 게임입니다. 특히 고학년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게임인데 노래 가사에 나올 단어들을 먼저 같이 공부를 한 다음에 팝송과 같은 노래를 틀어주고 빈칸에 맞는 노래 가사를 들리는 대로 적으라는 게임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는데 노래 자체가 좋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즐겨하는 게임이에요. 다음 이제 말하기 게임인데요. 첫 번째는 어벤져스 게임입니다. 아마 일반 교과에서도 여러 번 해보셨을 텐데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좋아하는 알파벳을 고르고 알파벳을 누르면 해당 스크린이 뜹니다. 그럼 거기에 나온 문제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연필이 없어 라는 문장이 떴다면 이거를 영어로 말해보면 되겠죠. 관련된 내용은 단원에 맞춰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말하기 영역과 관련된 또 다른 게임은 Four Corners라는 게임인데요. 칠판이 있고 지금 교실이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동하기 전에 Hello, this is 짱구, may I speak to 누구누구? 하면은 아이들은 각자 구역 중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몸을 움직여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사가 한 구역씩 질문을 해요. Hello, this is 짱구, may I speak to 뽀로로? 하면은 뽀로로 구역에 있는 친구들은 Hi 짱구, it's 뽀로로 라고 말하고요. 크롱 구역에 있는 친구들은 Hi 짱구, it's 크롱 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을 한 다음에는 정답을 공유합니다. 정답은 AD 구역에 있는 친구들이 정답이었네요. 그럼 이 구역에 있는 친구들은 1점씩 점수를 가져가면 돼요. 이렇게 게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아이들은 돌아다니면서 손가락으로 아니면 공책에 자기의 점수를 누적해서 표시하는 거겠죠. 이것도 몸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자, 이제 읽기 게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읽기 게임으로 많이 쓰시는 것은 총 게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 그대로입니다. 여기 각 팀에서 2명씩 나와서 TV를 등지고 서 있다가 화면에서 총소리가 들리면 빠르게 돌아서 그 단어나 문장을 읽으면 되는 게임이에요. 자, 이제 쓰기 게임입니다. 쓰기 게임으로는 많이 했던 게 스피드 라이팅이라는 게임이에요. 화면에 지금은 멈추어져 있지만 글자가 막 날아다니면 그걸 조합해서 단어를 쓰면 됩니다. 다음 또 많이 했던 건 슬리핑 엘레펀트라는 게임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코끼리가 되어서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1번 코끼리 일어나세요 하면은 1번 코끼리만 고개를 들고 화면에 있는 단어를 본 다음에 다시 잠드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코끼리들이 각자 번호에 일어나고 나서 모두 일어나세요 라고 하면은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자기가 본 단어들을 공유하고 이렇게 보드에다가 정답을 써서 먼저 드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이제 교실 영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마다 교실 영어를 쓰는 빈도는 다 다르실 텐데요. 저는 수업 시작과 마무리에 할 수 있는 교실 영어를 간단히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수업 시작 인사 부분입니다. 아침 수업이면 Good morning everyone, 오후 수업이면 Good evening everyone 할 수 있겠죠? 교사가 이렇게 말했을 때 학생들도 따라서 Good morning teacher, Good evening teacher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기분을 물어봅니다. How are you feeling today? 그리고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주말을 끼고 월요일날 만났으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What day is it today? 오늘 요일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업 안내 부분입니다. What's the title of today's lesson? 이번 단원의 제목을 물어볼 수 있고요. These are the goals for today's lesson. 학습 목표를 안내하고 Today we are going to do activity 1, activity 2. 이번 시간에 할 활동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업 마무리 부분입니다. 수업이 끝나가기 전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마무리를 했는데요. Let's wrap it up now 해서 이제 마무리할 거야 라고 알려준 다음에 What did we learn today? What was the key expression? 그래서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핵심 표현이나 단어는 무엇이었는지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Have a good day, see you later 한 다음에 수업을 마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어 전담 교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영어 수업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제가 공유해드린 자료와 팁들을 참고하셔서 즐거운 영어 수업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